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물가가 1%대로 떨어진 지 1년이 넘어 한은이 설정한 물가 안정 목표치 2.5에서 3.5%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가 목표치를 현 상황에 맞춰서 계속 수정하다 보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수정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일반 정부의 부채는 496조 6천억 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412조 1천억 원으로 공공부문의 부채가 90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부채 증가폭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금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금현물 시장이 3주간의 모의시장 운영을 마치고 24일 정식 개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등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KRX 금시장에 상장된 세계 금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2015년 3월까지 1년여간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KT ENS 협력업체들의 사기 대출에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가 연루돼 핵심 용의자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은행권에서 받은 부정대출 금액은 총 1조 8,335억 원이며 이 중에 2,894억 원은 상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오늘 1947포인트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1950포인트 안착을 기대하던 오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장중에 국내 증시 또한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와주면서 현재는 다시 상승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943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54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신임 한은 총재가 잠시 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쳤는데요. 현재 미국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죠.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은 국내 증시에 이미 선 반영이 됐고 때문에 미미하다라는 전망을 해줬습니다. 한번 이제 내일 목요일 새벽쯤에 다시 한번 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자넷 앨런은 우리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선물을 내줄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이슈 진단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윤 대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점심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좀 국내 증시가 하락 반전해서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줬네요. 현 시장 이슈 먼저 체크해 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이제 그 수급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 외국인들에 의한 장세라고 해도 상당 기간 물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에 의한 일희일비하는 그런 장세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외국인들의 오늘 매수세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트렌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오늘 저녁 어제 전체부터 이제 계속된 미국에서의 그 FOMC 회의 오늘 우리 시간 새벽 2시 3시경에 이제 결과 발표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어쨌든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좀 작용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 상황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그림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FOMC에 대한 회의에 대한 전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과연 이를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결과에도 상관없이 악재로 나올 것이냐 지금 현재 투자 심리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FOMC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이슈 체크해 주셨는데요. 내일 새벽쯤에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제공이 될지가 중요 포인트가 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순서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죠. 테이퍼링 이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에 대한 이슈, 그리고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슈,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나눠질 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서 예상치, 추가적인 100억 달러의 규모 축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이보다 조금 더 커질 것이냐, 안 커질 것이냐, 급격하게 확대가 된다면 시장은 다소간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추가적인 100억 달러 정도의, 월간 100억 달러 정도의 축소 정도라면, 시장은 오히려 이런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한파의 영향이 아닌, 한파에 대한 판단이 한파가 결국 추세적인, 지금 현재 경기 성장, 경기 확장에 대한 추세를 변화시키는 그런 만한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 내지는 확인을 거꾸로 해주는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장의 촉각 내지는 시장의 주목, 뭐니 해도 지금 금리 가이던스, 결국은 이제 그 실업률 가이던스가 변하겠느냐, 안 변하겠느냐, 이제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그들이, 정한 실업률 가이던스 6.5%에 매우 근접해 있는 지금 6.7% 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슈는 정성적인 접근을 할 것이냐, 정량적인 접근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이냐에 이제 그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실업률의 목표치 근접을 하면 할수록 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 계속 시장 내에서 고용의 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장에서 왈가왈부 계속 말이 많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량적인 쪽으로 오히려 조금은 더 실업률 가이던스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오히려 시장 부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결과에 큰 변화 내지는 큰 어떤 그 이슈만 있지 않는 바람에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가 상승이 오늘 새로 발표가 됐죠. 그 CPI 미국의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 상승, 연율로 따져보면 1.7%가량의 상승.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2.0%니까요. 아직까지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지금 현재 FOMC에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좀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테이퍼링의 속도 부분과 그다음에 실업률의 강화 부분, 그들의 가이던스의 강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간 좀 시장의 투자 심리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FOMC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우리장 보면은 좀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등락이 거듭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좀 잘 받쳐줘야 시장이 갈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의 관심이 뭐니 해도 오늘 FOMC 회의에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1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지금 오히려 관심이 이동 중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튜닝 부분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듯하고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수급 주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어떤 좀 미세한 어떤 그 움직임 내지는 조정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큰 그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국제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셀링이 어느 쪽으로 이제 계속 이동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염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채권 시장과 이제 원자재 시장, 주택 시장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주식 시장 이렇게 큰 그림에서의 자금 흐름 내지는 금융 시장 범위를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소간 조금 원자재 가격에 하방 압력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급격한 원자재 시장의 급등세는 좀 나타나기 어렵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본다면 자금이 원자재로부터 일단은 빠져나와서 다른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여겨지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이미 시장 내 그레이 로테이션이라는 얘기 계속 많이 되었었습니다. 금리, 미국에서 계속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이던스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얘기는 언젠가 조만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겠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면 결국 채권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요. 글로벌 자금 시장의 이동,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주식 시장과 주택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택 시장, 신규 주택 허가 건수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착공 건수 생각을 해보면 허가 건수의 6%가 넘는 그런 그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점, 앞으로의 주택 시장 미래를 밝게 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분명히 가능할 것이고요. 그럼 자금의 쏠림, 결국 주식과 주택
주택, 양시장으로 올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 속에서 주식시장에 지금 이제 투자 심리 분위기 절대 나쁘지 않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좀 수급이 잘 받쳐줘야 시장이 간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어서 포트 어떻게 좀 채워보면 좋을까요? 좀 순환매 장세가 되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담기도 그렇고 좀 대형주도 담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어떤 종목들로 채워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는 실적 중심으로 무조건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 장기 투자로 이렇게 일관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대형주일수록 키높이 순환매가 계속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키높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만큼 짧은 어떤 그 순환매 관점에서 대형주를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거꾸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내지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조금 좀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큰 그림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지난번에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유럽 시장을 다 보더라도 오히려 대형주 상승보다 중소형주 시장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이런 면목에서 본다면 글로벌 동조화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계속되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대형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랠리가 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답변, 그 대신 좀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종목들로 구성해보면 좋다라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 시각 환율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한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0전 하락한 1,06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68원 2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 꾸준히 반등하면서 장중 1,072원 4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71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개장 초반 약보 합세로 출발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가운데 국제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상별로 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지난밤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부터 오늘 서울시장 개장 초반까지 달러원의 흐름에 영향을 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중에 위안화가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호주 달러 역시 약세를 보였고요. 이와 동시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위험 회피성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여고의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원 매수가 몰린 점이 환율을 다시 1,070원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거래 변동폭이 확대된 이후에 달러화 대비 1% 이상 하락했는데요. 원화와 관련해서는 원화와 위안화 사이의 상관성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만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오늘은 호주 달러의 약세가 동반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원화가 평소보다 약세를 보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새벽쯤 나오죠. 어떤 포인트들에 좀 집중해 보면서 환율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가 마감이 되고요.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러화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은 양방향으로 열려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업률 수준을 다른 질적 가이던스로 교체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2014년 GDP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향후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서 실업률 수준을 노동시장 조건이나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 등과 같은 질적 지표로 대체할 경우에 미 연준은 미래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 경우는 달러화는 약세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2014년 GDP 성장률의 전망치와 관련해서는 전망치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최근의 지표 부진을 근거로 해서 하향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심사항입니다. 최근의 지표 부진의 원인을 날씨로 돌리면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달러화는 강세로 반응할 수 있겠고요. 이 경우 달러원은 1,070원대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 동향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에서 떠오르는 이슈도 점검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본 얘기부터 해보죠. 일본이 20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엔화 약세를 추구해서 수출을 늘리고자 했던 아베 신조 경우에 지금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네. 또 수출 위협을 살려주는 데까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문제는 이제 엔화 약세의 반대편, 이면에는 이 수입 물가라는 것이 결국 이제 시장에 악영향으로 다가오고 있다. 벌써 20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났지만 이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한 6천억 엔 정도 적자 가능성을 열었는데 오히려 거기보다 3분의 1이 늘어나서 8천억 엔이 넘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베 입장으로서는 시장 분위기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아베노믹스 세 가지 화살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 적자까지도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베노믹스 정말 성공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소가 어느 정도 다시 재가동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도 상당 기간 시간이 걸려야 한다 본다면 결국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성공하더라도 50%를 넘기는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이고요. 이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입 물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는 바로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엔화를 강세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엔화 강세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그동안 엔화 약세로 해서 힘들었던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엔화를 강세로 간다 그래서 일본이 이 무역 적자가 계속 다시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엔화 강세도 일정 부분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일정 부분 내려오는 것이 100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또 오히려 수출 부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니까 이래나 저래나 사면 초과에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아베노믹스는 실패작으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특히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BOJ에서 부양책을 쓰고자 하더라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 실패 수순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도 방금 전에 사면 초과에 달했다. 그렇다면 아베 정부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재정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이제는. 통화정책으로서는 한계점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어떤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 3차 양적완화의 유동성 공급 850억 불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통화정책을 할 수 없는 거죠. 재정정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소비세를 5%에서 8% 올린다 할더라도 이 재정 건전성이 한 번에 바뀌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 시장의 불안 심리가 굉장히 일본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재정정책 외의 통화정책은 지금으로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일본이 재정정책을 펴야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부채가 GDP 대비로 240%가 이제 훌쩍 넘어가 버렸거든요. 5%에서 8%로 올해 3%가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 이 재정 건전성이 가파르게 좋아진다는 보장은 못한다라고 본다면 재정정책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이어서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은 선호하는 군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좀 신흥국 전반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한 반면에 그중에서 한국 시장을 좀 선호하겠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동안 이 탄탄했던 이 국가에 대해서 오히려 테이퍼링 이후에 충격이 더 크다라고 말이 나왔거든요. 어느 쪽이 더 말이 좀 더 맞는 건가요?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탄탄한 국가가 더 힘들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기업의 안전성이라든가 기업이 그만큼 전망이 있을 경우에 더 투자를 많이 하죠.
그거로 본다면 사실은 그 취약국보다는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리포트에서는 오히려 취약국보다는 오히려 탄탄한 나라가 더 충격이 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다릅니다. 오히려 취약국 같은 경우에는 그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의 움직임에도 큰 변화가 들어오는 반면에 네. 탄탄한 국가는 오히려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 가지고는 절대 그 충격이 크지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리포트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나라는 선호할 만한 가치가 이제 점점 생깁니다. 네. 물론 작년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면서 신흥국들 위기가 다가왔고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또 외환보유고의 많은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상태로 갈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그 호재거리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장의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시장의 방향성은 누가 이끌입니까? 투자가들이 이끌죠. 그 투자가들이 이끄는 것은 뭐냐면 중앙은행하고 정부거든요. 중앙은행 정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시장은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주열 하는 지명자, 총재 지명자가 오늘 그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 내용을 보면 작년에 그 통화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내리는 것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시장에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원비 내주면서 네가 이거 학원비 낸다고 공부가 되겠어? 그럼 애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학생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돈을 대주면서 이거는 분명히 될 거니까 한번 해봐라. 이건 분명히 되니까 앞으로 너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이번에 지금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도 이 신흥국에서는 선호 국가로 선택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한국의 총재가 내달부터 다시 이 새로운 총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초기 투자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외국 리포트의 어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주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왜 쉽사리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새로운 총재가 시장에 대한 뷰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뷰가 예를 들어서 이전의 어떤 한국은행처럼 그냥 지키기 전략이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정부가 3개년 계획을 해서 경기를 살리고자 했던 의지를 보였듯 거기에 대해서 정책 공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냐 이걸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확인하고. 네, 그렇다면 청문회 때가 가장 중요할 거고 청문회가 아니라 그러면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어떤 성명서 의사록의 내용을 보고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은 그 전에 벌써 그 뷰는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충분히 일단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내년도 초나 올해 연말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그 전에 다가오는 날들의 앞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이 투자가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시장의 방향성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방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35분 있으면 오늘 시장도 끝. 자, 끝나기 전에 활짝 당겨주면서 마감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시장이 항상 제 뜻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튼요, 오늘은 일단 뭐 좀 쉬어가도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쉬어주고 나서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다시 뻥 하고 올라가 준다면 이 또한 그래프나 이런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더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이뻐지면 또한 주식을 사고자 하는 욕구도 강해지고 팔고자 하는 욕구가 약해지니까 더욱더 힘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좀 특징주로 꼽을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목 한번 가져왔는데요. 둘마트, 이마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마트가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5.8%. 아까 제가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한 3.8%대였는데 쓰고 있는 동안에 계속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 굳이 제가 이마트를 자주 않아서 떨어진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여튼요, 이마트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더라. 보니까요, 첫 번째, 영업시간 규제 등, 영업시간 규제 많이 당했죠. 그리고, 일요일 날 휴무도 있었고요. 이 영향으로 1분기 실적 부진이 우려가 된다. 이런 내용이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지금 3월인데, 3월 같은 경우에는 또 악재가 겹쳤죠. 계절적으로 또 비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3월달까지 겹치면은 더욱더 1분기 실적은 좋게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몰이 스타트가 됐긴 하지만 지금 추진이 너무 좀 미비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적자에 대한 부담들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좀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3월 들어서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재밌는 사실은요, 이런 뉴스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요, 계속 매수세를 좀 강화하고 있는 흐름인데, 정작 오늘도 보니까요, 외국인들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들은 팔고 있는데, 과연 이 두 집단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근데 아침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최근에 어떤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 절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매매 동향보다는 이 롱숏 펀드에 의거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항상 말씀해 드렸지만 기관들은요, 떨어질 때 팔고요, 올라갈 때 삽니다. 이런 전략을 순투자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는데, 이러한 습성을 이해를 한다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기관이 팔아서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관의 수급 동향만 보고 이 종목이 안 되는 종목이다,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요, 올 겨울 어땠어요? 12월 달 앞쪽에서 굉장히 좀 추웠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날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에 캐나다 구스인가요? 150만원짜리 그거 갖다 놓고 파니까 불티나게 팔리면서 올해 대박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딱 사고 나서 몇 번 못 입었을 거예요. 날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여름 옷은 얼마 안 해요. 그죠? 근데 겨울 옷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빵 터져야 되는데 날이 너무 따시니까 의류 쪽에서 매출이 급감하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이 나왔는데, 따라서 어차피 계절적인 수요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지 못해서 나타난 수요니까 이제 뭐 봄, 여름은 겨울로 팔리는 때는 아니잖아요. 그 시점에 새로이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시적 부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온라인몰입니다. 이마트몰인데, 이마트몰이 생기기는 예전부터 생겼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마케팅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잘 알려주지도 않고, 또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엉성해요. 그리고 전용 그 물류센터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문해도 빨리 오지도 않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했었는데, 3월 달부터, 원래 2월 말부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달 말 정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좀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강화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지금 뭐냐면, 한 명당, 객단가라 그러죠. 손님 한 명당 매출액은 분명히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손님 자체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객 수가 늘어야 된다. 지금 객단가는 어차피 고부가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분명히 높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사람의 수를 채워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이마트에 고민되는 부분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올해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마트가 좀 가지고 있는 제품의 다양성들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기에서 뭐냐면 조금 다양성과 더불어서 상품력이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컨벤션 같은 걸 개최를 한다든가 해서 해외 소싱을 굉장히 많이 강화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도 구비를 하고요. 여기에 따른 상품력도 굉장히 강화한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코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셨죠 많이? 코스코 가면 제품의 품종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 품종 되지 않지만 굉장히 쓸모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사가지고요 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쓸모있는 제품들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어떤 희소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채워 나갔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이마트가 풀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트레이더스라고 해서 대형 이제 우리 그 코스코 같은 그런 창고형 매장을 많이 이제 만들고 이번에도 또 한 두세 개 정도 런칭을 할 생각이지만 그 부분 단순히 물량만 크게 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품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온라인몰이요. 그래도 이제부터까지 1분기에는 굉장히 좀 적자투성이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마케팅이 된다면 지금 이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도요, 이 성장의 속도는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오프라인에서 이마트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마켓 시어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의 연계가 잘 된다면 이 또한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이마트몰만 하더라도 아마 연간 매출 한 6천억 이상을 채워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복합 쇼핑몰 사업에도 진출했죠. 이 복합 쇼핑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좀 더딘 상황이지만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향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궤도의 진입이 올해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의 현재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현재까지의 상황이라 볼 수 있고 사실은 2분기부터는요. 이마트의 흐름은요.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비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 3월달, 4월달까지가 최대 고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이 고비의 막바지, 고비보다 좀 더한 가격대에 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 전략을 지금쯤 새로 한번 고쳐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 살까 팔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요,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마트란 종목은요, 제가 이렇게 이 차트 기술적 분석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냥 자대로 투자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한번 올라갈 때는 일직선, 떨어질 때도 쭉 일직선, 올라갈 때도 쭉 일직선, 떨어질 때도 일직선. 뭐 굴곡이 거의 없어요. 참 주식 투자하기 쉽죠. 그렇다면 본다면 지금의 제가 고비 지점이 3월에서 4월 사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가격까지 23만 5천 원대 가격까지 떨어졌다면 가격으로는 더 이상 밀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결국 이제 투매까지 동참하는 모습인데요. 이 투매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따라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략을 해드릴게요. 추가 하락폭은 이제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고 가격이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분명히 나와야 될 자리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23만 5천 원인데요. 23만 원 쪽으로 조금만 더 다가서면은요.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나. 지금은 절망 속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4월부터는 좀 더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23만 원대 근처에 진입하면 과감히 한번 조금씩 매수해보자.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진주 Y 이마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잠시 후 3시 10분입니다. 네, 온라인 방송에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샘플러스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좀 빠지듯 했는데 다시 좀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그 흐름이요, 기관들의 좀 매도가 좀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지수가 좀 바닥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관들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 최근에 기간 트렌드는요, 굉장히 짧게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다시, 기관들이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 시간 상담까지 같이 해드립니다. 013에 3366번에 0110번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바로바로 해드릴 겁니다. 자, 오전 방송에서 굉장히 조금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오후 방송에서도 뭐 같은 상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내용 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시고 보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수급 100점 먼저 보고요. 오늘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기아차에 들어옵니다. LG노텍, 네이버, 기업은행,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아차 지금 주가 흐름 오늘 굉장히 좋아요.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아차는 그래도 괜찮다고 현대차보다 기아차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자, 기아차 지금 57,500원대까지 올라가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기아차 여러분 분명히요, 차트 볼게요. 사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포인트 말씀을 드리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 라인을 따져보자면, 기아차에 지금 예전에 이제 며칠 전이죠? 요 포인트 자체는 거의 바닥에 해당하는 라인이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라인에서 평행하게 긋는다 말씀드려요. 평행하게. 그러면은, 지금 라인은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런 라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크게 본다면요, 기아차의 지금 흐름 자체, 주봉으로 볼게요. 흐름 자체는요, 지금 크게 빠졌다가 쌍바닥을 찍고서 올라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쵸? 큰 그림으로 볼 때, W자 패턴 자체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지금 기아차 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약간의 이런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기아차는요, 조정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무조건 땡큐 감사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아차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보고서 판단하실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조정이 올 때 이런 포인트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수급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LG노텍입니다. 최근에 흐름이 무서워요. 네, 자, 주가가요, 오늘도 2.8% 정도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10만원, 10만 3천원까지 갔다가 약간 밀린 모습인데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장에서 매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눈에 보입니다. 자, 차트 볼게요. 자, 이게 크게 올라갑니다. 자, 제가 좀 약간 걱정인 건요, 요 포인트예요. 지금 현재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 거의 도달한 상태란 거죠. 그래프가요, 이 바닥에서 치고 갈 때 주봉으로 볼게요. 요 포인트에서 치고 갈 때 포인트 보냐면요, 바닥을 라인을 이어보자면 지금 현재 이때가 가장 거의 바닥이라 하는 포인트였잖아요. 자, 그런데 고점 인식에 대한 부분 포인트가 바로 요 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쵸? 한 10만원 초반대, 10만 5천원 라인이 고점 포인트가 됩니다. 자, 만약에요, 이 포인트에서 기관들, 현재 지금 수급적으로 보자면은 많은 물량, 외인들과 기관들이 오늘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물량들이 갑자기 매도세 전환되면서 나와줄 때, 여기 올라갔다 나와줄 때, 그때는 어떻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오늘장의 수급을 보자면은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이 괜찮아서 상승 쪽으로의 전환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은 자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관점? 매도 관점입니다. 아셨죠? 매수하신 분들에 의해서만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빨리 볼까요? 네이버 봅니다. 네이버 볼게요. 자, 오늘 올라갑니다. 83만 4천원 흐름 보여줍니다. 21선 거의 터치하자마자 주가가 다시 반등을 줍니다. 자, 더 갈 수 있을까요? 네이버 목표가치 얼마 나와 있는 종목입니까? 100만원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증권사 100만원 외치기 전부터 100만원 얘기했던 사람인 거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최근에 수급 보자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팔고 나가고 기관이 좀 사주긴 했는데 개인이 좀 보니까 매수가 들어와서 흐름은 좋지가 않았어요. 자, 오늘 볼게요. 오늘 보니까 외인들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뭐 비싸긴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가기에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참아보자. 정말 싼 가격은요. 싼 가격은 요 포인트입니다. 얼마죠? 80만원 깨지고 내려가서 70만원 후반대 요 정도 포인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보자. 네, 관망 의견 드려볼게요. 지금 좀 수급은 좋았지만 기다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 종목입니다. 빨리 볼까요? 자, 기업은행 오늘 5% 급등합니다. 포인트 보이세요, 여러분? 이제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닥인데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이 도와준다면 곧 간다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자, 수급 볼게요. 자, 그런데 보니까 많이 안 도와줬어요. 최근에 외인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나가면서 약간 엇갈린 흐름. 근데 오늘 수급을 도와줍니다. 오늘 오전장에 체크가 됐던 수급이에요. 오늘 보니까요 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급을 잡아줍니다. 28만 주 외인들, 기관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투신권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주가가 여기서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전장에 눈치가 빠르셨던 분들이라면은 잠정치 보시고 매수 대응을 하셨겠죠? 그럼 그 다음 라인 어디입니까? 요 포인트 정도 잡히네요. 여기 정도 잡힌다면은 상승은 얼마까지? 한 13,600원 정도, 700원 정도까지는 가능은 하겠는데 그 이상 가기에는 약간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 지금 따라가기에는 늦었다. 굳이 욕심내지 말자. 아셨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인트로메딕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 급등을 합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그쵸? 쫙쫙 올라갑니다. 수급 볼게요. 최근 수급 볼게요. 자, 무슨 수급이 이게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금야금 최근 들어서 조금 기관을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흐름은 보입니다. 그쵸? 개인들의 물량을 좀 빼먹는 건 보여요. 요건까지는 좋아요.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보니까요. 기관들이 물량을 74,000주를 매집해줍니다.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요. 쫙쫙 사주고 있어요. 어디서? 보험을 중심으로. 저는 보험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산운용사 쪽일까요?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 시가총액 얼마짜리죠? 900억 짜리입니다. 오늘로써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자, 1000억이 넘어가면은 뭐죠? 기관들의 매수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원칙이 있죠? 상장한 지 6개월 안 된 종목은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 코스닥 종목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종목 가장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여기잖아요. 요 포인트 내려올 때 얼마죠? 11,000원, 12,000원 라인이에요. 그때까지는 쳐다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사신 분들의 잔치입니다. 아셨죠?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더 올라가더라도 그냥 떠난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 포인트만 생각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할게요. 문자가 많아요. 보겠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바로바로 해드릴 겁니다. 보겠습니다. SK컴즈 갑니다. 자, 0376님 SK컴즈 매수가가요 7,200원이십니다. 매수가 높진 않으세요. 좋아요. 자, 차트 봅니다. 차트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쭉 그래도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고요. 그쵸? 그 다음 내려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서 2013년 말까지 해서 바닥 라인까지 딱 내려온 이후에 다시 어떻게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요. SK컴즈 뭐죠? 네이트. 인기 있나요?
이게 지금 뭐 다음도 마찬가지고 재미가 없는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네이버 빼고는요. 그래서 다음이 최근에 조금 상승을 조금 해주는 듯 싶지만서도 잠깐이고요. 어찌됐든 주봉으로 보자면 얘는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죠. 다음 지금 어떤 느낌 드세요? 좀 있으면 팔아야겠구나 라는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자, SK컴즈도 지금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이 큰 그림이 어디까지 갈까요? 상승은 합니다. 하면서 올라가지만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수급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었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그래도 3천억인데 수급 자체가 이렇게 없었나요? 좀 안타까운 종목이네요. 이렇게 돼버렸네요 회사가. 반등을 준다면요 매수가보다 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차트상의 그림으로 본다면. 차트상으로 해석하자면 반등 줄 경우에 평양에 근데 말씀드렸죠? 요 정도 포인트, 요 정도 포인트가 먼저 들어오네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안 잡히죠? 네, 여기 포인트가 잡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고점, 다음 라인 고점은 얼마? 8,000원 정도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포인트 정도에서는 만약 상승을 줄 경우에는, 네, 여기서는, 네, 정리를 해서 수익을 깔끔하게 한 10% 정도 내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깨지고 내려간다면 어드라인 21선 깨져버리면 골치가 아파요. 한 6,200-300원 깨지면요. 그때는 빠르게 손절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해도 괜찮습니다. 차트상의 분위기는요. 자, 보겠습니다. CTC 바이오 보겠습니다. 요게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나요? 오늘만 좋나요? 좀 볼게요. 자, 바닥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CTC 바이오입니다. 지금 0833님 매수가가 18,700원에 20%입니다. 20%인데요. 볼게요. 기관들의 수급 보자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투신 매도, 금융투자 매도, 연기금 좀 매수 들어오지만 아리까리한 그러나 좀 매수가 많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기관 그냥 그렇고요. 외인 그냥 그렇고요. 개인의 매수가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그러니까 좀 주인이 없는 느낌이 나네요. 딱 봐도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구나. 얘는 좀 더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꼬이는구나.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요. 이때 수급이 꼬이면서 주가를 흘러내렸어요. 자, 이때 봅시다.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그리고 언제 12월 말부터 1월 중반까지의 여기에 이 두 개의 수급을 보면은 좀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월 중순부터 해서 2월 말까지 보겠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보시면 끌어올렸어요. 그쵸?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돌아가 볼게요. 언제였죠? 좀 더 내려가 볼게요. 12월이었죠. 여기 보시면 제가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수급 볼게요. 12월 말부터 1월 중순. 자, 보니까요. 수급이 조금 오는 흐름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은 모습이 조금은 그래도 포착이 됩니다. 이때 투신권 문연락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이제 깨어나지 않은 수급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해서 이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잡혀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쵸? 이 정도 라인은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안 들어오면 이 종목 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요, 좀 지워볼까요? 기관 매수가 잡혀주면서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장 보면 되겠죠? 오늘장 기관 매수 들어오긴 했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네요. 오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내일 들어오고 모레 들어와 주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 들어와 준다면 다시 이 자리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수급이 좀 받쳐줘야 돼요. 특히나 내일까지. 그래서 내일까지 수급이 받쳐준다면, 요 포인트 수급이 받쳐준다면 가져가세요. 아마 그러면 제가 요 네모칸 정도, 21,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줄 겁니다. 수익률을 따지면 1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포인트. 그러니까 수익을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7에서 10% 사이로 보시고요.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면은 요 포인트 깨지면 위험합니다. 18,000원 깨지고 내려가면요. 정확하게 18,000원이에요. 18,000원 깨지고 내려가면은, 손절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종가로 깨지면요. 어디까지 17,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때 다시 추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5% 정도는, 수익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좀 짧게 볼게요. 그래서, 기간 수급 잘 체크하세요. 기간 수급이 안 들어오면 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영업무역 보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입니다. 오전장에 추천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전장에 매수가가요, 38,500원이고요. 제가 종가로 추천드려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1% 정도 나고 있는 제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걱정이 있나? 이 종목이 걱정이 없어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리냐면 먼저 좀 빨리 추천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요. 봄이 되면요. 여러분 뭐가 있죠? 등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포인트 좀 더 크게 볼까요? 그 포인트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등산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요 정도 포인트가 잡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 이 정도 바닥이란 인식을 잡고 또 여기 있는 깨진 부분이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바닥이 생기는 거라고요. 새로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닥으로 상승을 주고 있는 포인트고 평행하게 맞춘다면은 다음 라인 자체는 어느 정도 약 그래도 이 정도 포인트 이 갭을 메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봉으로 본다면요. 지금은 구간대 많이 깨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렇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분명히 의류 관련주들은요. 이슈가 됩니다. 또 봄에 이번 달 말에 뭐가 있죠? 야구, 프로야구 개막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또 종목들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하리빈도 같이 추천드렸던 거고 하이트질러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보험 관련주들은요. 조만간 빵! 이슈 모멘텀이 터집니다. 기다리세요. 더 사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걱정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오늘 제가 정말 진짜 바닥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추천드리는 순간 사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립니다. 종가 매수하겠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네,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원익 IPS 말씀드리는 이유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뭐 삼성이랑 SK하이닉스 쪽에 네, 매출 확대, 라인 증설 효과 봤습니다. 올해 4분기 때 실적 괜찮았고요. 올해 본격 성장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실적은 다 좋고요. 정말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요. 차트를 볼게요. 많이 깨졌어요. 이렇게 많이 깨질 수도 없어요. 바닥이고요. 많이 깨져 내려왔어요. 많이 깨졌다고요.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그쵸? 쫙 밀었어요. 그래프 나오죠. 자, 쫙 밀었습니다. 밀었는데 확대합니다. 밀었는데 어떻게 밀었죠? 기관들이요. 엄청나게 물량을 던져주면서 주가 밉니다.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외인 기관들이 특히 10만 주 이상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다시 볼까요? 오늘 보니까 원익 IPS에 대해서 볼게요. 기관들이 지금 8만 1000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누가 투신권에서 많은 물량, 연기금 많은 물량. 이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차트 확대합니다. 볼게요. 차트 보니까요. 다시 밀렸던 주가를 다시 올려줍니다. 차근차근 올려줘요. 자, 사실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정말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 만큼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올라가면 전고점도 뚫고 올라가겠죠? 많이는 안 봅니다. 얼마까지 보냐면요. 오늘 종가 매수하고요. 목표가는 9,000원에서요. 10,000원 정도로 제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정말 짧게 갑니다. 7,900원 깨지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까지만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원익 IPS 말씀 드려봤고요. 오늘은 제가 10시에 투맨쇼에 나오니까요. 많은 시청 9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1940선 지지해주나 싶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자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935포인트에서 약보합권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코스닥은 541포인트에서 강보합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될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